안녕하십니까. 물건을 보시면요. 가장 우리 기본적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을 보시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하죠. 우리 민법 618조 보면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임대인이 있습니다. 자, 일방이 임차인 타방한테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차임, 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정이 뭡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계약서죠.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가 임차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 계약서는 채권이죠. 이 두 개의 채권을 가지고 어디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행해서 어디에 등기소 가는 겁니다. 이 등기소 가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우리가 이 등기소 가서 요걸 하지 않고 전세 났다 하는 것은 요 임차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요것은 임차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딱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면 요건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부동산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전세 하지 말고 임차권. 그리고 자, 이렇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등기 원인 설정 계약해서 이렇게 접수해가지고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1억이죠. 자, 김갑동 씨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둘만의 관계입니다. 둘만의 관계예요. 자, 임대인이 자, 갑이라고 있다 하시면요. 자, 임대인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자, 임대인과 자, A라는 임차인하고 자,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차권이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저기서 보셨듯이 자, 채권이죠. 채권은 이 임대인하고 A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은 A한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뭐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면서 이 새로운 계약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넣고 주인하고 계약하게 하면 되는데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 B를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계약을 해서 전대차, 이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걸 전차인이라고 그러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이 집에 이 사람이 이사 나가고 나서 다른 사람 B를 이렇게 넣는, 이 집에 넣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자, A가 B한테 그래서 임차권 승계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갑하고 A와 계약이었지 B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B는요 반드시 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확인했다는, 주인이 동의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B는 갑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전대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뭡니까? 물건이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 할 때 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임차인 둘이 전세권 해놨다. 그러면요, 새로운 전세권자 B한테 그냥 이전해주면 됩니다. 이전 등기만 하면 돼요. 등기소에 갑은 갈 필요 없고, A하고 B하고 둘이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건과 채권의 차이예요.
채권은 반드시 뭐다? 당사자끼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물건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 요 주인한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자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 우리가 전세권은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개념이 권리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자, 우리가 임차권은 아까 뭐 했습니까? 계약서죠.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 가요? 등기소 갔지요. 그러면 전세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전세권자는 임대차 계약서 갖고 있으니까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세권은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자, 이 개념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대로 이 물건대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임차권대로 또 채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하면 돼요. 전세권이 유리하면 전세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임차권 유리하면 임차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권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점유, 이것이 뭐였습니까?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대항력은 두 가지 힘이라 그랬죠. 나 못 나가, 나 못 가. 돈도 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 주택임대차 주임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보다도 이것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원이 점유하게 되면 주택임대법 적용받으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격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제 우선면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유리한 거. 자, 보시면요.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한 손으로 하고, 전 두 손으로 해요.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이깁니까? 제가 항상 비기든지 이깁니다. 자, 이게 전세권이고, 이게 임차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둘 중에 유리한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사장님은 한 손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기죠. 그래서 유리한 거, 둘 중에 유리한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전세권은 뭐다? 설정 계약을 한 물건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임차권은 뭐다? 계약한 채권이다 하는 거. 그런데 반드시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해야지 주택, 임대차, 보복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